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첫 번째, 에비메터 프로 첫 번째 것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에비메터 퍼스트 스텝이라고 여기서 적어 놨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시한 바에 따라서, 앱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순서로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예, 앱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행시켜 봐야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떻게 앱을 실행하는지 간단히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에 직접 실행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럴 때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빌드라는 명령을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QR코드가 제시가 되거든요. 좀 이따 설명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다운받아 실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는 USB 케이블을 내 지금 앱인벤터 쓰는 이 컴퓨터하고 내 폰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과 동시에 바로 내 폰에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난 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친구가 뭐 보내왔어. 그렇더니 APK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내 폰에다가 USB나 아니면 데이터 통째로 다운받아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나쁜 방법이고요. 뭐 권장하는 거는 1번과 2번을 권장하겠습니다. 다 자기 폰에서 도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수업한 이 시간에 지금 설명하는 건 폰이 없이도 수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센서를 쓴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계라도 꼭 확보해 놓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는 에뮬레이터라는 소프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제일 먼저 오늘 이번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에뮬레이터가 뭔지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앱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리소스 또는 가이드 쪽에 들어가 보면 그런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 get start 지금 여기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접속해서 지금 설명한 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다운로드 받는 걸 일단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구글 검색해 가지고요 AI 스타터라는 걸 직접 설치해도 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런 메뉴를 선택하고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되면 여기 Setup Instruction 이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 이 말이 낯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 한글로 나옵니다. 염두에 두고 하면 되고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빨빨 넘어가겠습니다. 창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까지 이랬는데 여기 네 가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옵션 1, 2, 3, 4까지 있는데 2에다가 아마 크롬북이라는 게 추가된 것 됐더라고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는 건 여기 에뮬레이터라는 말이 나온 거 요거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요 버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뮬레이터 사용법을 설명을 해주죠.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와이파이 쓰는 방법, 에뮬레이터 쓰는 방법, USB 쓰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방법입니다. 통과. 네, 여기서 보면 두 번째 Instruction for Windows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바로 설치가 다운로드 AI 스타터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아이콘이거든요. 아마 화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되는 게 나타날 겁니다. 한 80메가쯤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다운로드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Instruction for Windows 자기가 뭐 딴 거 쓴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안드로이드 OS 기준이니까 이해 안 되고 리눅스 안 됩니다. 리눅스에서 안드로이드 OS 기준으로 일단 합니다. AI 스타터 다운받으라는 소리죠. 예. 앞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 인스톨러라는 게 나올 거고요. 이걸 딱 클릭하면 이 창이 나오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 아는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80메가보다 조금 작습니다. 설치하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다운로드 다 받았으면 설치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넥스트 누르면 됩니다.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옵션사 없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를 다 받았으면 실행을 시키고 이 화면이 나오면 AI 스타터 에뮬레이터 설치가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다고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치해줘 요거 하나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거 안 했다 하더라도 시작 메뉴 누르고 들어가서 수정해도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네, 넥스트 누르면 되겠죠? 그 밖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스타트 AI 스타터 툴 나우 지금 실행할래? 물어보거든요. 실행시키면 됩니다. 요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고요. 뭐 문제 있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계속 넥스트 그리고 피니시 눌러버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뒤에 나오죠. 설치가 완료되고 실행이 되면 이런 창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밑에 미니마이즈 돼서 들어있을 겁니다. 눌러보면 이 창이 나오는데 이거 절대 닫으면 안 됩니다. 즉 X자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최소화시켜서 밑에 놔두면 된다. 즉 이게 윈도우 환경에서 버추얼 머신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를 지금 실행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 인벤터로 안드로이드 OS에서 도는 앱을 개발했을 경우 여기서 프로그램 불러내서 폰 그림을 제시하고 거기에 동작하는 걸 나타내 줄 겁니다. 요 프로그램 종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 앱 인벤터에서 에뮬레이터를 부르는 방법은 메뉴에 보면 커넥트라고 있거든요. 커넥트에 들어가 보면 에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생각보다 빨리 돌진 않습니다. 이거 크라우딩 서비스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에뮬레이터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일단 눌러보기 바랍니다. 설치된 상황을 확인해 보려는 거거든요. 예, 에뮬레이터 눌러주세요. 커넥트 에뮬레이터. 예, 커넥트 에뮬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넥팅을 작업한다고 메시지 창이 나오고 천천히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몇 분 내지 뭐 걸린다고 나오는데 진짜 몇 분 걸립니다. 한 2, 3분 넘게 걸려요. 예, 천천히 기다리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여기 별도로 이렇게 여기 스마트폰이 하나 올라오게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 한글로 나왔는데 근데 설치가 딱 되고 뜨는 과정에서 업데이트 한다고 아마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now라고 된 거 눌러줘야 됩니다. 확인 바로 눌러서 나중에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화면은 좀 틀리게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된 후 처음에 제일 먼저 AI 스타터를 실행시키면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거 따라갈 거. 버전 체크하고서 업그레이드 바로 들어가겠죠. 그럼 두 번 실행이 됩니다. 네, AI 스타터가 설치된 이후에 이것 때문에 굳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건데 AI 스타터가 설치된 이후에 최초로 커넥트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두 번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자동으로 이런 화면이 나오면 OK 눌러주고요. 인스톨 나오면 인스톨 눌러주고요. 오픈 나오면 오픈도 눌러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다 눌러주세요.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픈을 누르게 되면 뭔가 뜨다가 화면이 이렇게 멈춰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가져야 돼요. 두 번 돕니다. 두 번.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뮬레이터가 제대로 설치되고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다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첫 번째는 에뮬레이터 업그레이드가 한번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 에뮬레이터에 앱 인벤터랑 연결시켜서 앱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게 AI 컴패니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AI 컴패니언 찾으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거랍니다. 얘는 PC에서 돌긴 하지만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얘 스스로 별도로 돌면서 AI 앱 인벤터랑 동작하기 위해서는 AI 컴패니언이 필요해. 그래서 AI 컴패니언 까는 과정까지 해서 두 번의 설치 작업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고요. 두 번 다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있는 경우 실행 준비 뭐 특별한 사항 아닌데 왜 또 적었을까? 폰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이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다? QR코드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USB로 연결해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폰이 있어도 에뮬레이터 써도 됩니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폰이 있는 경우 AI2 그러니까 컴패니언, AI2 컴패니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보면 MIT AI 컴패니언이라는 파일을 검색을 해서 이거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앱 인벤터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내 폰에 다운로드 받기 위한 과정을 도와주는 건데, 그 앱 인벤터 프로그램에서 빌드를 누르게 되면 APK 설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걸 다운로드 쉽게 받으라고 QR 코드를 보여주거든요. 그 QR 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로드를 도와주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쓰는 게 제일 편하고요. 이거 쓰기 싫으면 네이버 브라우저에서 QR 코드 스캐너 써도 됩니다. 그럼 QR 스캐너 쓰면 제시되는 QR 코드를 네이버의 QR 코드 스캐너를 읽게 되면 얘도 똑같이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줍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설치까지 진행은 되진 않습니다. 설치할 때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다운로드까지 AI 컴패니언 또 네이버 브라우저의 QR 코드 스캐너도 다운로드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다운로드 됐으면 그 다음 다운로드 파일을 검색해서 확인해서 보통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위에 쭉 쓸어 내리면은 최근 메시지들 나오죠. 거기에 보면 다운로드 받았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해서 터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뭐 카메라를 쓴다, 네트워크 인터넷 쓴다 그러면 그거 허용 여부를 물어볼 겁니다. 다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하게 되면 내가 짠 앱 프로그램이 내 폰에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진짜 되는지는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게 AI 컴패니언 화면이거든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내 PC에는 이런 식으로 QR 코드가 뜹니다. 좀 모양이 틀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스캔 QR 코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럼 카메라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주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유는 많이 해봤을 테니까요. 코드를 넣는 방식도 있는데 별 좋은 방법 추천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예.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앱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을 좀 떠났습니다. 그거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그것만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프로그램 만드는 동영상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일 먼저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러면 바로 계정을 물어볼 거고요. 이 계정에 맞춰가지고 내 이메일 주소, 지메일 계정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나는 이미 했던 작업이 많아서 이렇게 목록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컨티뉴 누르게 되면 바로 작업 환경으로 넘어갑니다. 이전 작업하면 나오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마이 프로젝트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 나름대로 스타일 동일한 이름 허용 안 합니다. 내가 지금 9월 7일 연습하니까 뒤에 날짜 달아놨습니다. 한글 특수문자 쓰지 맙시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디자이너 블록으로 들어옵니다. 왼쪽에 제시된 거는 파레트라라고 기본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할 거고요. 필요한 거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배치가 되면 컴포넌트 표시가 되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 딜리트 버튼 누르면 선택할 때 딜리트 누르면 사라집니다. 걸어놓고 확인하고 또 배치된 거에 대해서는 프로퍼티 창에 기본적인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with 폭 필페어런 차면 버튼이 꽉 채워진 상태로 나오고요. 볼드 폰트 볼드 하면 두꺼웠게 폰트 사이즈 20으로 하면 글씨가 커지죠. 네,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쉽게 하면 됩니다. 오른쪽 밑에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꺼져라, 꺼져라, 다 집어치워라 라고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나 얼굴이? 예, 이렇게 배치하고 두 번째 라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벨이라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됐죠? 이쁘게 하려고 폭 넓히고요. OK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표시된 내용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유수봉 만세.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넣는 게 좋겠죠. 여러분 만세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꼭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표시되겠죠? 뿅 노라 엔터 치면 들어갔죠. 두껍게 하고 폰트 사이즈 조절하겠습니다. 이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됐습니다. 화면 소개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꺼져라, 꺼져라? 이런 커져라. 글씨 키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글씨가 점점 커지는 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블록 눌러줍니다. 블록 디자이너 바꾸는 거 연습해 보고요. 네, 빌트인이 있고 스크린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기본 기능. 스크린은 내가 배치한 것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대상을 선택하면 가능한 블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메뉴에 있는 거
버튼은 클릭, 버튼 1을 눌렀을 때라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라벨에 가보면 라벨에 어디가 있냐, set 라벨, 잠깐, set 라벨, 아닌데. set 라벨 텍스트,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니까요. 요런 사항들은 별도로 설명은 안 하지만 할 때마다 그냥 이건 뭡니다 설명가 끝날 겁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예, 블록을 배치하고 여기다 소켓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X자가 표시가 되죠. 확대 축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올리고 스크롤바 올리고 내리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매스에 가면 수학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더하기 블록 끌어다 붙이겠습니다. 왜? 폰트 사이즈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버튼, 폰트 사이즈, 여기 있죠. 폰트 사이즈 갖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크기, 숫자, 수학과 관련된 건 다 매스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숫자 집어넣는 값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라벨의 폰트 사이즈를 증가시켜라. 이런 블록이 완성된 거. 이게 이제 액션이죠. AI 스타터 실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IT AI, 이거는 여기서 에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볼 거거든요. 오케이. 예, 에뮬레이터가 돌고 있겠죠.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닫는 게 아니라 요 최소화만 시켜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스마트폰이 있는 것 같이 동작이 되니까요. 예, 동작은 커넥트해서 에뮬레이터 누르면 바로 올라올 겁니다. 바로라고 했는데 딴짓 안 하고 올라온다는 거지 빨리 올라온다는 아닙니다. 예,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보통 2, 3, 여기도 세컨드가 아니라 미닛이에요. 적어도 1분에서 2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이래서 이게 시간을 좀 잡아먹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넘어온 겁니다. 앞에서는 AI 스타터 설치하는 거, 업그레이드 받는 거 설명했죠. 그거 말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20초 남았대네. 이걸 믿어야 되나? 믿으면 안 됩니다. 쓴 거짓말쟁입니다. 나름대로는 뭐 기준이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늘 저거보다 늦게 나오고요. 저거의 2배는 걸립니다. 그래도 뭐 움직이고 있다, 죽지 않았다는 거 보는 의미로는 괜찮습니다. 숫자가 변하니까 돌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돌고 있네요. 이거 바로 넘어가고. 아까 주황색으로 봤던 게 그게 AI 컴패니언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걔가 이제 앱에 밑에 연결시켜준 역할을 하거든요.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커져라 누르면 글씨가 커져야 되죠. 눌러볼게요. 띡띡띡. 왜 안 커지죠? 띡띡띡.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럴 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블록을 살펴봅니다. 이런 버튼을 키웠네. 버튼이 아니라 라벨의 내용을 키워야죠. 버튼의 글씨를 왜 키워? 그쵸?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꼼수 봐. 안 커지네? 버튼의 크기도 커져야 되는데 일단 버리고요. 다시 한번 라벨의 폰트 사이즈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것만. 이거 아니야. 버려. 예, 라벨의 폰트 사이즈 갖다 붙입시다. 오케이. 이런. 눌러봐봐. 숫자가 0인데. 0을 증가시키니까 크기가 커지질 않지. 2씩 증가시켜 봅시다. 2. 이런 게 이제 사용자가 테스팅하는 과정이죠. 바꿨어요. 바로 적용됩니다. 눌러보면 띡띡띡띡띡띡띡 커지죠. 이 기능 한 겁니다. 폰트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구나. 오케이.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여러분들 다 됐나요? 빠르면 동영상 멈춰놓고 한 다음에 따라가면 됩니다. 기능 하나 추가해 봅시다. 버튼 하나 더 달아볼까요? 뭐 기본적으로 하죠. 폭 키우고 글씨 키우고 내용 집어넣고. 오케이 눌러야 됩니다. 위스나 하이트에 대해선. 그리고 폰트 사이즈 바꿔주고 바꿔 20으로. 밑으로 가서 텍스트 여기다가 커져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뚱뚱해져라? 아니죠. 작아져라.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한 앱 프로그램 테스팅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뮬레이터 사용법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된 겁니다. 작아져라 놓습니다. 화면 설계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으로 가서 기능 집어넣죠.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밑에 버튼이 하나 추가됐죠. 버튼 2라고 버튼 2를 클릭했을 때를 불러다 놓고요. 우린 게을르니까 있는 거 복사해 씁시다. 카피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duplicate드 클릭하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갖다 붙여놓고 요번엔 작아져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써야겠죠. 마이너스 블록 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조각들 재활용해야지. 갖다 붙이고 쓸데없는 거
버리고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 오케이 됐습니다. 동작 에뮬레이터는 뒤에 살아 있습니다. 완일 땐 커지고 투일 땐 작아져라요. 에뮬레이터 불러서 눌러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갔죠? 커져라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작아져라 띡띡띡띡띡띡 오케이 돼요? 아 너무 쉽다고요?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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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에뮬레이터로 하니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면 폰에 집어넣은 거 빌드에서 빌드 시키면 됩니다. APK QR 코드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죠. 여기 이제 저 앱에 설치할 수 있는 APK 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구글 서버까지 가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냥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짜증나거든요. 지금 동영상은 10분 46초짜리거든요. 기다리면 2분은 더 가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진행이 되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QR코드가 제시가 됩니다. 이걸 스캔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스캔하면 내 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스마트폰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어떤지 좀 빨리 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느려요. 한 1, 2분 걸려요. 보기에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성격이 우리가 급하니까요. 말도 빠르고. 이게 하는 동안에 아무런 기능도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단지 브라우저의 기능은 동작은 합니다. 앱 인벤터 이 화면에서는 빌드 중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거 만드는 중입니다. 왜? 이게 뭔데? 내가 작성한 이 앱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행이 가능한,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갖다가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받는 방법은 AI 스타터란 AI 컴패니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띠용. 보자. 눌러보면 요 그림 나오는 거. PC에 설치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폰에 설치하라는 소리입니다. 폰에다가 이 프로그램 설치해 놓으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스캔 QR코드 누르게 되면 집어쳐라. 이 QR코드 스캔 QR코드 누르게 되면 그 카메라가 나와 그걸 읽어주면 됩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데 조금 기다려 볼까요? 진행되는 거? 급하게 하지 마요. 여러분 아마 내가 지금 말하는 것만큼 속도로 따라오기는 실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만들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반복하세요. 커져라 작아져라도 해보고요. 뭐 다르게도 하면 돼. 색깔도 한번 바꿔보면 되지. 빨간색, 노란색 버튼 만들어 빨간 누르면 빨간색 되고 파란 버튼 누르면 파란색 되고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나 뒤져보는데 뭐 자세한 설명 없네. 됐겠죠 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꼭 확인하고요.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건 넘기기가 끊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나면 QR코드가 바로 나타날 거거든요. 이걸 AI 컴패니언 프로로 바로 스캔한 다음에 그럼 바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설치해 주면 되는 거죠. 뒤에 파워포인트 또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죠. 멈췄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려봤자 뭐 한 3, 4분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스캔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내가 동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들 가볍게 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버튼 배치한다. 특별한 거 없죠? 마우스 끌어다 드래그 앤 드롭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텍스트 창에서 커져라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밖에 뭐 조정하는 것도 뭐 있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라벨 갖다 배치했습니다. 라벨.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아까 동영상하고 틀리게 아주 기본적인 거 먼저 해놨습니다. 이쁘게 꾸미는 거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라벨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거기다 유수봉 만세라고 넣어줘야 되죠. 라벨 배치한 거 선택하고 프로퍼티 창에 보면 있을 겁니다. 프로퍼티 창으로 와서 텍스트에 가서 유수봉 만세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끌어다 배치했으면 여기 목록이 나타날 거고요. 이걸 선택하고 내려가 보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수봉 만세 입력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블록 창으로 넘어와서 여기 버튼 1 클릭하면 이런 블록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클릭을 선택하고 마우스 살짝 잡아당기면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이게 끝입니다. 버튼 클릭을 배치하는 겁니다. 앞에 when 있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작업이죠. 특별한 작업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요 소켓에다가 바로 딱 맞춰주면 딱 붙게 됩니다.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 이제. 지금 요것만 배치했죠? 여기 라벨에 들어가 보면 라벨 폰트 사이즈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셋 중요합니다. 설정하라는 소리니까 그걸 갖다 끌어다가 여기다 붙여줍니다. 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벨 안에 글자의 크기를 조절해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매스라는 블록, 여기 빌트인에 보면 있고요. 이 중에서 요 더하기 블록, 이 더하기 블록 끌어다가 여기다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죠? 폰트를 숫자를 키우려고. 폰트 사이즈 숫자가 뭐 20이나 11로 돼 있으면 그걸 똑똑 눌러서 더 크게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연산하려고 불러낸 거죠. 지금 빌트인의 블록에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더하기 블록에다가 여기 보면 라벨에 들어가 보면 라벨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현재 글자의 크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줍니다. 셋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벨의 크기, 글자 크기가 얼마인데 라는 걸 갖다가 불러주는 거죠. 현재 상황을 알아야지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순서대로 따라 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매스를 가보면 매스 맨 위에 보면 그 숫자 값이 설정됐어요. 요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0, 0, 0, 0, 0, 0이면 크기가 안 커진다는 소리인데 일단 갖다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나서 뭘 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그 디자이너 창에서 버튼 배치했잖아요. 밑에 라벨도 배치했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일이 찾아 들어옵니다. 버튼 클릭으로. 그리고 나서 라벨에 들어있는 폰트의 글자의 크기를 기존의 현재 글자 크기에다가 이 숫자만큼 증가시켜주는 그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뭔지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변경하려면 마우스로 탁 클릭하면 수정 가능하게 변합니다. 거기다 2라고 입력을 해줍시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1로 해도 되고 10으로 해도 됩니다. 너무 빨리 커지고 너무 늦게 커지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취향에 맞도록 조정해 주면 되겠죠. 지금 버튼을 누르면 얼마 정도씩 글자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변화되는 값 설정해 준 겁니다. 요거는 버튼 눌렀다 그리고 그 값을 설정해라. 요거 셋 들어갔죠. 예. 그래서 버튼 안에 클릭하면 라벨의 폰트 사이즈를 2씩 증가하라는 블록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릭할 때마다 글씨가 점점 커지도록 명령, 액션을 지금 지정한 겁니다. 블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는. 이 블록을 이해하면 됩니다. 블록과 버튼 안을 클릭했을 때 라벨 안의 폰트 사이즈를 현재 라벨 안의 폰트 사이즈에 더하기 2한 크기로 바꾸어 줘. 이 소리입니다. 예, 다 한 겁니다. 폰에 다운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멈춰버렸죠?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폰에 AI 컴패니언이 깔려 있다는 전제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예, 폰에다가 앱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메뉴상의 빌드에 가보면 앱 프로바이드 QR 코드 for APK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 코드를 생성하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빌드란 말이 나왔으니까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주겠죠. 통과. 예. 조금 기다리게 되면 화면에 이런 창이 뜹니다.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MIT에서 계속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바꿉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에서 AI 컴페니를 실행한 다음에 QR코드 스캔 버튼 누르면 바로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서 빨간 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걸로 요거를 가리키게 되면 딱 인식된 순간에 바로 넘어가고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요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죽은 거 아닙니다. 요 변하는 거 보고요. 가만히 있어 살아 있는 겁니다. 혹시 궁금하면 이게 뭐지? 이 정도 확인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걸린다는 2, 3분 내지 5분 정도? 좀 더 걸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 거 봅시다. 이렇게 되면 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위에서 이거 쓸어 내려가지고 최근 정보 보고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거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겠구나 처음에.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변하겠죠.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자기 폰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드로이드가 깔려있는 어떤 폰이라도 됩니다. 아이폰 안 됩니다. 아직도 아이폰을 쓰나? 통과. 예, AI 스타터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타터만 깔려 있으면 되는 거죠. 통과할까 그냥? 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읊어줘야겠죠. 예, 설치하는 과정 쭉 있었고요. 이거 설명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고요. 설치가 돼 있다는 전제에서 한다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AI 스타터 내 PC에 설치되어 있고 실행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을 시키면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닫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완을 읽고 밑에 최소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뒤에 이게 돌고 있어야 돼요. AI 스타터 가상 실행기 화면 실행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네, 실행시키는 방법 앞에서도 보였지만 커넥트에서 에뮬레이터 선택하게 되면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폰하고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봤죠? 예, USB를 연결해서 앱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PC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데이터 케이블, 이거 충전만 하는 케이블일 때는 데이터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까지 되는 케이블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AI 스타터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됩니다. AI 스타터가 실행이 뒤에 안 돼 있으면 폰 연결해봤자 프로그램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USB 연결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 통신이 되는 케이블을 PC하고 내 스마트폰에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내 PC에서는 앱 이벤트도 물론 열려 있어야 되고 AI 스타터도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예, USB로 앱 실행하는 방법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PC하고 스마트폰이 USB 케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앱 인벤트를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은 커넥트에서 USB라고 있습니다. USB란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에 이게 나옵니다. 이건 에뮬레이터 하면 실제 폰입니다. 폰에 이렇게 뜹니다. 버튼 누르게 되면 에뮬레이터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그 결과를 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뭐 이건 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한글도 됩니다. 앱 인벤터는요. 내가 원하는 언어로 마음대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잉글리시라고 랭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어로 선택하게 되면 모든 내용이 한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한글에서 편한데 왜 영어로 하냐고요? 한글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기 너비 같은 거 조정할 때 우리나라 필페어런치라고 나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바꾸죠? 채워라 부모? 부모를 채워라?
뭐 의미로 확장시키면 뭔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어적인 의미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에뮬레이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바꿔요? 프로젝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바꿔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영어를 한글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해력이 더 떨어지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한글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영어로 놓고, 이 환경은 영어로 놓고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물 만들 때도 가능하면 한글 사용하지 맙시다. 한글 환경에서 쓰지 맙시다입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다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영어 환경에서 쓰는 걸로 하고요. 메시지는 한글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면들 이런 거 여기 컴포넌트 이름은 다 영어로 설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섞어놨다가 좀 골탕 먹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끝나진 않지만. 그래서 앱 인벤터 언어는 늘 영어로 하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 잘 기억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 간단한 앱 프로그램 만들어 봤고요. 그 만든 앱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한 거는 AI 스타터가 메인이 되고 있죠. AI 스타터는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되고 또 USB로 다운로드 할 때도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니면 직접 폰에 다운로드 해서도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폰을 갖고 실습하는 친구들은 에뮬레이터로 오늘 해도 되는데 다음 주부터 하는 수업에서는 폰에 드는 센서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으로는 안 됩니다. 에뮬레이터만으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공기계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안드로이드 OS가 깔리는 폰이나 태블릿을 꼭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앱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 절차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디자이너 작업하고 블록 작업하고 다 됐으면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확인하고 동작이 틀리면 또 돌아가서 고치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늘 문의하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이 좀 빨리 진행되죠?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시간이 조금 꽉 찬 것 같아서 좀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